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에서도 첫 무죄 구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저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카타르가 내년 1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석유 대신 천연가스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와의 단교 사태 등 정치적 배경에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중동 국가 간 입장 변화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올 한 해 교계를 돌아봅니다. 교단과 기관 연합 문제로 뜨거웠던 교계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선교 전략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전히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앞서 검찰 역시 이들이 교리를 쉽게 암송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완전히 입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시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진실성을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현역 복무자들의 박탈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적어도 2.5배는 돼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종사하는 기간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최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연평균 145억 9,4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대체복무제가 실시되면 신청 인원이 현재 병역 회피자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는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회 108차 총회가 본격적인 교단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한 침례교 교회 세움에 교단 목회자들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이번에 2억을 교회 세움 협의회에 쾌척하며 침례교단 모든 목사들이 하나가 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단발전협의회가 지방의 회장단과 기관장, 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교회 세움과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 대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미자립 교회를 위한 침례교 교회 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교회 세움 프로젝트는 한 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의 기간을 두고 꾸준히 농어촌 도시 미자립 교회에 목회의 동역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총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교단 소속 교회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기도와 후원을 해줄 때 가능하다며 교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총회뿐 아니라 모든 기관들 또 그다음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박 총회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교회 세움 협의회에 2억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 행사는 기념 대회를 중심으로 패닉의 한국 선교 관련 학술 세미나와 침례교 정체성 심포지엄, 기념 축하 공연과 역사 자료 전시 등의 계획을 세우고 2019년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에 전 세계 한인 침례 교회를 참여키로 할 예정입니다.
침례 교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덴교회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3부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계현 증경총회장이 주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소강석 담임 목사의 사회로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가 제19차 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자랑스러운 목회자 부문의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 자랑스러운 부흥사 부문의 브니엘 감리교회 유병용 목사, 자랑스러운 어머니 부문의 세덴교회 정금성 권사 등 총 7개 부문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찬양축제에는 CBS 장로 실버 중창단과 명성 여성합창단, 어썸제이 찬양단, 임청화 소프라노 등이 순서를 맡았으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개최됐습니다. 한기현 권태진 대표회장은 분열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인데요. 4살 때 부모님을 차례로 잃고 고아로 방황하며 살았던 한 에티오피아 청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Testimony Feeding Center, a home for orphans here in Ethiopia. And its founder, someone who knows the struggle firsthand. And I was so sad. There were so many times that I tried to commit suicide. Already without a father, Gadisa Birhanu lost his mother at just 4 years old. She got electrocuted right in front of my eyes. And then that was the only memory I have about my mom. After growing up on the street, he says God called him to ministry as an adult. I said, God, okay, if you have a plan and vision and future for me, I want to know, and I will follow you. That's when he founded Testimony Feeding Center. Located just outside the capital, it's a place that provides orphans with free meals, clothes, education, and health care, all with Matthew 25:40 as its mandate. It's an innovative ministry that's receiving national attention. But Gadisa is unique. He is an orphan. He started from nothing, and he became helper to the orphans. He is a very good example for a lot of us. When we came to Testimony, we were welcomed by good love. We have a really good meal. I am very happy. Without a father of their own, the children at Testimony even use Gadisa's last name at school. What's your name? My name is Gurma. Gurma Gadisa. I didn't go to God. He came to me, and he found me, and he gave me life. He was there when I was hungry. He was there when I was thirsty. He was there when I was homeless. Right now, the center is currently sponsoring 10 children. However, the Ethiopian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with Gadisa to grant him a piece of land so that he can expand his ministry to reach even more children. In Addis Ababa, Miranda Lee, CBN News. 카타르가 올해 안에 오펙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유국들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공효셉 소장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카타르의 발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오펙은 15개 산유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원국은 오펙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카타르가 자신들의 유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산유국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는 카타르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오펙에서 떠날지라도 오펙 전체의 유가 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겠고요. 일단 내년 1월 탈퇴한다고 하니까 금년을 지나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오펙 탈퇴 선언도 근원적인 문제는 아랍 4개국,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가 또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카타르와 이제 다시 옛날과의 그 관계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카타르가 자신이 돌아갈 배에 불을 지른 일이라고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카타르와 단교의 원인은 카타르가 테러 집단에 자금을 대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그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는 테러 집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카타르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청산하라는 아랍 순위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를 비난하는 일에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이 가세하면서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사우디는 카타르와 단교의 화해나 입장 변화는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향후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카타르와 단교했던 아까 말씀드린 아랍의 4개 국가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가 형님 국가인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글쎄요 명령체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가 이제 카타르가 이렇게 수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아랍 4개 국가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카타르나 터키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슬람주의자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들, 카타르나 터키,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과 이렇게 대결 구도, 또 하나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바논 히즈볼라라든가 또 이제 후시 예멘의 후시라든가 이런 것과 또 이제 순니 국가들 간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우디 관계 또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입장 변화를 카타르가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 간의 문제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 간의 갈등이 잘 관리돼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교계 각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의 움직임, 선교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수고 많았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특별히 큰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이 올해 상반기부터 통합을 위해 의견을 모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교총과 한기연은 지난 11월 통합총회를 진행하기로 해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사무총장 등 각 기관의 직원 승계 문제와 한기연 측 재정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통합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네. 한기연 이동석 전 대표회장은 통합의 목표는 같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통합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교단과 군소교단들의 입장차도 통합이 무산된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교총은 이번 제2회 총회를 열고 3인 대표회장에 11명의 상임회장을 구성해 집단적 지도체제로 나아가기로 했고요. 교단 중심, 현직 중심의 연합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기연은 통합추진위원장이었던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해서 앞으로 연합을 위한 활동을 신중히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을 위한 시도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통합 노력이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지요?
네, 통합 과정에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 백석과 구 대신 측이 이번 제41회 총회를 통해 백석 대신총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존과 화합을 이뤄나가기로 한 것인데요. 비록 예장 대신 수호 측이 통합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온전한 통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평도 있지만 이번 총회를 본격적인 교단 통합의 시작으로 삼고 네. 한국교회 교단들의 일치와 연합을 점진적으로 이뤄가겠다는 것이 백석 대신 측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통합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도 지난 11월 2008년의 분열 후 10년 만에 통합해서 총 5,200개 교회의 180만 성도 규모의 교단으로 재탄생을 이뤘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높은데요. 그러나 아직 옛 기아성에서 분리된 광화문과 신수동, 예하성 측과의 통합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교 분야 한번 짚어보죠.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박해 정도가 날로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종교 가운데 특히 기독교에 대한 고강도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중국은 선교사들을 1,000명 정도를 추방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네. 중국으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2017년 기준으로 4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의 중국 내 기독교 전파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 한국 기독교 침투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기독교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인 가정교회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의 기독교 활동 이외에는 모두 금지와 단속의 대상에 넣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이 박해를 높여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30년간 동안 중국이 해외 자본주의 체제의 이점을 활발히 끌고 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서방 국가들을 향해 열린 정책으로 세계와 대화하면서 교회를 향한 문도 열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젠 시진핑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이후에 사실상 국익 우선 정책으로 대외 정책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가 아닌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본심은 원래 변한 것이 없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쓰고 있었던 탈을 이제 다시 벗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 선교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사역 중심만의 선교보다는 중국에서 기업, 경제활동, 민간교류 측면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선교 방법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선교의 선교 정책 변화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올 6월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어요. 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교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난민들을 영혼 구원의 대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 전파의 위험을 지닌 이들로 볼 것이냐로 시각이 나뉘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나 순교자의 소리 등 주요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이 타 문화권을 겪으면서 이슬람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이슬람 선교 전문가의 논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0년대부터 2014년까지 그렇게 집계된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돼서 예. 난민 등 무슬림 이주민들에 대해 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온 이슬람 난민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자라는 입장에서 찬성을 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이에 반해 많은 보수 기독 단체는 정부의 퍼주기식 난민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과거 유럽의 무슬림 수용 정책으로 인한 테러 발생과 사회 혼란은 앞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데 큰 우려가 되고
그래서 확실히 검증된 절차 없이 무분별한 지원과 수용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적절한 합의점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난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되 그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해야 하며 수용된 난민들은 새로 정착하게 되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 분야 한번 짚어보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화해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올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뒤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돼 한반도가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무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각 교계 연합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통일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 북한은 확실히 행동한 것이 없는데 너무 앞서서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끼리 이미 분열이 극심한데 어떻게 통일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의 일치와 연합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화해 제스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한편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의 강제 북송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유린되고 있는 탈북민 인권을 보장하라며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북한 여성 인권이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역 장마당 등에서 공권력과 물질적 압력 속에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카르 코리아 등의 단체에서 계속 인권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욱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요. 유엔을 비롯해 세계가 점차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통한 복음 통일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교단과 선교 통일 분야 뉴스들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조홍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아닐 겁니다. 산업 현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 모두 지켜야 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